사암침법 왕초보들을 위한 특별 기획. 사암침, 이것만 알면 핵심 원리 끝. 그런데 매우 쉽다. 의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사암침법 핵심 원리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건강지킴이 가능합니다. 경맥들은 자체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의학 대사전. 여기에서 통일체, 이것은 항상성으로 바꿔 생각하셔도 됩니다. 조경명조 위토경의 양명조라는 경기는 밥통 패밀리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만약에 그 유지력이 약하면 지난 시간에 위정격을 쓴다 함께 토론했어요. 그런데 위장 기능이 과해서 생긴 병은, 그렇죠, 반대로 위승격이라는 것을 쓴다 그랬어요. 위승격의 보사경혈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위승격은 이흡혈과 함곡혈에는 네오디듐 영구자석 3파의 1T짜리 씁니다. 개당 15원. 개당 15원이에요. 임읍 함곡혈에는 N극면을 부착하고 상냥혈과 리어테혈, 그 두 혈에는 S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만성 기침 또는 편식이라고 할 때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폐 자체의 결함으로도 천식이 생기고, 또 비염 또는 후비로 목구멍으로 콧물이 넘어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만성 기침 또는 천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줄여서 ACE. 그런데 그 ACE 억제제를 장복하게 되면 고혈압약이에요. 그러면 만성 기침, 천식이 올 수도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GERD, 즉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라고 해서 위산이 식도를 타고 목구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폐를 범접하면 만성 기침, 천식, 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도 생길 수 있어요. 위가에 밥통에 위산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식도를 타고 올라와서 허트번, 속쓰림과 함께 폐를 자극하고 인후를 자극해서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이 올 수 있다. 그럴 땐 위정격을 쓴다 했어요. 천식 환자의 75% 이상이 역류성 식도염도 경험하며 천식 환자는 GERD, 즉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인에 비해 2배 더 높다.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 이렇게 폐를 범할 수 있다. 그러면 천식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위산 과다일 때는 위정격으로 조절해 준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위산 과다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위산 분비 저하로 인해서, 즉 저염산증, 하이포클로르하이드리아라고 하는데요, 저염산증, 위산 분비 저하로 인해서도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대요.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 위산 과다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위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도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 생긴대요.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 위산 분비 저하, 저염산증으로도 생기는데, 그러면 만성 기침, 천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옥스퍼드 아카데미에서 빌려온 자료, 천식의 저위산증, 특히 나이 발생률 참조, 저염산 혈증은 15세 미만의 천식 어린이에게 가장 흔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젊은 성인들에게는 덜 발생했습니다. 저염산 혈증은 중년에 가까워질수록 더 흔해졌습니다. 15세 이상의 여성 천식 환자, 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저염산증의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15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지금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 특히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여성 천식 환자 중에 15세 이상 된 경우는 남성에 비해서 저산증으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천식이 더 빈발한다. 그리고 젊을 때는 저산증이 별로 없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저산증으로 인한 천식이 빈번해진다. 그러니까 노인성 천식도 어쩌면 위산 과다로 인한 역류 질환이 아니라 위산 분비 저하로 인한 역류 질환일 수 있어요. 저염산증과 고염산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자료에서 하이포는 낮음을 의미합니다. 하이퍼는 높다를 의미합니다. 하이포클로로하이드리아는 위장이 충분한 염산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이포클로로하이드리아는 그것이 즉 위산이 너무 많이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은 종종 소화 문제를 고염산 혈증으로 돌리며 위산을 억제하기 위해 종종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거 키워드예요. 그러나 실제로 만성 위산 역류, 후두인두 역류 또는 속쓰림의 증상도 저산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산 부족으로 인한 소화불량은 식도와 목구멍으로 음식물이 올라와 위산을 운반하는 기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식도에 있는 미량의 위산도 너무 많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많은 상태, 이것은 위산 분비가 적어서 먹은 음식이 잘 부숙되질 않아, 삭지를 않아. 그러니까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위산 분비 저하로 인해서 부숙이 덜 되는 위 내용물이 위로 올라올 때, 압력 증가로 올라올 때 식도에 미량의 위산도 환자는 너무 많은 위산이 올라온다라고 느낄 수 있다. 미국에서 사람들은 종종 소화 문제를 고염산 혈증으로 돌리며 위산을 억제하기 위해 종종 약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고염산, 즉 위산 과다증이 아닌데도 환자들이 착각한다. 때로는 스페셜 닥터들도 착각한다. 그래서 저산증에 의한 역류 질환도 위산 과다 역류 질환으로 오진할 수 있다. 저산증으로 위 내용물이 정체되면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가스가 차고 속쓰림, 백만감, 투림, 설사, 변비, 메스꺼움, 포만감, 피로 등등이 발생하는데 이것은요 위산 과다증으로 인한 증상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증상만으로는 이것이 저산증 위험인지 위산 과다증 위험인지가 잘 분간이 안 돼. 정밀 진단하기 전에는 PPI는 다양한 조건에서 처방되지만 처방 증가는 노인들 사이에서 가장 분명합니다. 그러나 종종 어린이와 가임 여성에게도 처방됩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는 벽세포의 활성 양성자 펌프의 공유 결합하여 위산 분비를 억제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봐주세요. 이것은 저산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위산 과다로 인해서 얘가 항상 가슴앓이를 해. 그리고 천식이 있어요. 프로톤 펌프 인히비터를 처방받아서 그것을 투약하고 있는 중이에요. 왕초보님들 생각이 아니 진짜 어렵네. 위산 분비 과다로 인한 역류도 있고 위산 분비 저하로 인한 역류도 있는데 둘 다 하트번, 속쓰림과 그리고 아스마, 천식을 유발한다. 도대체 위 정격을 놔야 돼? 위 승격을 놔야 돼? 헛갈리시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미국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보세요. 어우 많으시네. 우리 방송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보지만
그 다음이 미국이고 그 다음이 캐나다. 미국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메들라인 플러스, 즉 약학 정보를 제공하는 곳에 들어가서 찾아보았습니다. PPI, 즉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대표 약물이 오메프라졸, 에소메프라졸, 란서프라졸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톤 펌프 억제제 외에 또 빈번하게 처방되는 약물이 H2 블로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라니티딘, 연세 드신 분들 잔탁, 큐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죠? 잔탁, 큐란은 약품 성분명으로 라니티딘이라고 하고요. 파머티딘이라는 게 있고 시메티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H2 블로커. H2 블로커와 PPI의 차이점 초간단 요약,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초간단 요약으로 말씀드리면 H2 블로커는 위산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해요. 완벽하게 MT 상태로 만들 수는 없지만 위산이 과잉 생성될 때 H2 블로커, 큐란, 잔탁 등을 복용하면 위산 분비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작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위산을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을 건들지 말고 위샘에서 그것이 분비될 때는 반드시 펌프에 힘이 필요한데 그 펌프 이름이 양성자 펌프, 프로톤 펌프. 그 프로톤 펌프에 밸브를 잠근다. 밸브를 잠그는 약이 프로톤 펌프 인히비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작용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 의약품이에요. 의약분업 전에는 일반인들이 의사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투약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선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다. 드럭스토어에 가서 바구니 들고 약 이거저거 주섬주섬 담는 거야. 비타민도 담고 타이레놀도 담고 아스피린도 담고 그중에 PPI를 담을 수 있고 H2 블로커도 의사 처방전 없이 담아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드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15세 미만의 자녀가 천식을 앓고 있는데 얘가 위산 과다증이었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천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PPI를 먹였어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드럭스토어에서 사다가 먹였다고. 또 스페셜 닥터를 만나 조언을 구하니까 당신의 자녀는 PPI 복용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위정격증은 PPI 투약으로 진정되는 역류질환 및 천식, 위산분비 과다야. 그래서 역류질환이 생겼고 천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PPI를 먹으니까 진정이 되더라. 그러면 위정격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가 있다고요. PPI를 지금 먹고 있어요. 위산분비를 억제해요. 밸브를 잠가요. 그로 인해서 저산증화돼 가고 있는데 위정격을 쓰면 처음에는 아주 시원하게 잘 듣다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PPI로 인해서 위산분비는 억지로 억제를 했고 수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조경미용조, 위토경의 양미용조가 더 낮게 간섭을 해요. 그러면 증상이 더 악화되겠죠. 자, 우리나라 말고 지금 미국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PPI에다가 위정격 놓으니까 수위가 너무 급격히 낮아져서 저산증이 됐구나. 그런데 PPI 투약을 중단하면 다시 위산 분비가 과다해져. 그러니까 나는 PPI 계속 먹을래. 그런데 또 현명한 어떤 분들은 아니 어린 우리 아이가 PPI를 계속 먹으면 나중에 위장 기능이 위산 저분비로 인해서 얘는 맨날 극극될 수 있겠구나. 나는 위정격으로 조절할 테야. PPI 끊을래.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분들. 그러면 이번에는 위승격증. PPI 투약으로 오히려 악화되는 역류질환 및 천식일 때. 그렇죠. PPI를 오래 처방했더니 처음에는 위산 과다였는데 그것이 위산 저하증으로 병명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한동안 좋아졌는데 다시 재발하네. 그리고 악화되네. 또는 역류질환은 위산 분비 저하로도 생긴다. 그런데 스페셜 닥터도 그걸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 정밀 진단하지 않으면 본인이 그냥 스스로 이건 위산 과다증이야, 그로 인한 역류질환이야, PPI 또는 H2 블로커 처방전 없이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사다 먹어야지, 아니 이거 사다 우리 자녀 먹여야지, 증상이 더 악화되네, 그러면 PPI 중단 또는 위승격 적용,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 PPI 중단하니까 증상이 개선되네, 그러면 위승격증이죠. 위승격증, 그러니까 위승격만 놓는 거예요. 저산증이었던 거예요, 그 경우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비토경, 족태음습 비토경의 핵심 원리, 대표적인 병증으로 함께 토론해 봅니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토론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토피성 피부염 가지고 계신 분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